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이 미국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찌됐건 어제 워낙 달렸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또 쉬어줘야 또다시 달릴 힘을 좀 보충하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오늘 장 짚어주시죠. 네, 저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난주 한 화요일부터 아주 강한 흐름 보이면서 시장 끌고 왔고요. 사실상 오늘도 하루 종일 거의 나스닥은 플러스권이었는데 막판에는 역시 조금씩 좀 차익 물량, 흔히 얘기해서 경계 매물 이런 것 좀 늘어나면서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다우지수도 0.3% 하락입니다. S&P 500도 고작 0.1% 떨어졌고요. S&P 500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장중에도 최고가로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값도 좀 반등했고요. 유가도 다시 6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섹터로 보면 오늘도 임의 소비재라든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섹터로 보면 작년 딱 1년 전이죠.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 반짝 이제 강했던 것이 필수 소비재입니다. 필수 소비재는 이제 누구나 다 쓰는 것들이죠. 작년에 보면 소독제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P&G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재미가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금 유독 좀 약한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말씀드렸던 대로 경계 및 차익 매물이 늘어났지만 오늘도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결국은 경제활동 재개, 말은 어렵지만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놀러 다닌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항공주나 크루즈는 오늘도 상승 폭은 약간씩 다르지만 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항공은요, 모건 스탠리에서 아예 매도해서 중립을 올려놨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뒤늦은 감은 있지만 37달러에서 거의 2배로 올려놨습니다. 65달러로 올려놨고요. 카니발은 이제 대표적인 크루즈 선사 중에 하나인데요. 카니발도 오늘 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윈 리조트 하면 이제 MGM 리조트, 윈 리조트 다 마찬가지 대표적인 이제 카지노 호텔들을 갖고 있는 건데요. 아거스라는 곳에서 중립에서 역시 매수로 올려놨고요. 목표 주가를 160달러까지를 제시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라스베가스 아직까지 이제 소위 이제 클럽 이런 거는 아직 문을 안 열고 있고 제한적이 여고 있지만 예약은 다 받고 있고요. 물론 제한적인 마스크 이런 건 하고 있지만 결국 다 관광객들 오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주시장 큰 영향이 없지만 하나 재밌는 통계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콜로라도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지난달 최근에 비행기 편이 전년 동기 대비 4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들 놀러 가고 있는 거죠. 사실 클럽만 더 오픈되면 LA나 이런 데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놀러 가는 사람 주말에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몰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 이미 그런 상태에서도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버나 리프트에 드라이버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지금 놀러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것이 많이 포함된 것이 야놀자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지만 PEJ라는 ETF가 있는데 이것들이 항공주, 크루즈 이런 것들이 쉬면서 주가 좀 조정받았었는데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했더니 4, 5일째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됐건 바이든의 대통령의 2조 2천억 달러의 어떤 인프라 투자 이런 것이 한편에서는 세금의 인상과 같이 맞물릴 텐데요. 분명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내년도에 주당 이익이 S&P 500에 이 효과가 나타나면 8에서 9% 하락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그러는 얘기가 이제 일주일치 계속 좀 확산되면서 이런 것들도 오늘 주가에 약간 걸림돌의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증세 부담이 있다 보면 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주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등등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제너럴 모터스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아시다시피 GM과 포드는 이제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테슬라에 눌려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제대로 이제 매출이 늘어난 자동차 회사는 전 세계에서 큰 것 중에서는 2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이제 테슬라고 하나가 페라리인데요. 주가는 이제 테슬라 하나만 제대로 올랐죠. GM과 포드가 각각 이제 올해는 자기네들 좀 갈 수 있다. 뭐 경기 민감주고 작년 이제 그래서 많이 피해 본 것들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GM이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쉐비 실버라도라는 것이 있죠. 그거는 이제 포드의 F150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순수 전기차를 픽업을 만든다는 얘기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사실 GM은 예전의 GM은 아니죠. 왜냐하면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 지분이 들어가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GM이죠. 과거랑 완전히 다른데. 하여튼 그 이후 보면 지금 사상 최고가로 오늘 GM을 기록했고요. 참고로 보면 금년 이후만 보면 이 화면이 되겠는데요. 금년 이후만 보면 GM이 52.9% 올라갔고요. 포드는 이제 워낙 싼 주식인데 51.6% 올라갔고요. 테슬라는 아직까지 연초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시장의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쉐브론도 오늘 주가는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보합 정도였는데 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지금 주가도 약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도 한 $4 정도 내렸습니다. 이게 유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유가 관련 뭐 쉐브론이 바로 같이 오른다 이런 건 아닌가 봐요. 무조건 같이는 네. 안 가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쉐브론이나 엑슨모빌은 대표적인 BP랑 더불어서 대표적인 메이저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방향상 같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소셜 네트워크 쪽이 이제 새로운 이제 이커머스 이런 것 쪽에 광고 이런 거 들으면서 페이스북이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후발주자들이 스냅이랑 핀터레스트거든요. 스냅은 어틀랜티 에쿼티에서 중립에서 매수 올리면서 $75까지 했으면서 오늘 주가가 4~5% 급등했고요. 핀터레스트 마찬가지입니다. 핀터레스트는 한 5% 올라갔는데 뭐 에버코에서 매수 의견 냈지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랑 같은 방향성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플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서비스 매출의 전망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목표 주가는 오히려 한 $8 정도 하향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도 조금씩 오늘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에어비앤비는 오늘 에버코어에서 매수 의견 냈지만 주가는 크게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면서 장중 최고가 대비로는 조금씩 밀리면서 오늘 마감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소셜 미디어 관련주 그리고 애플 등등의 상승세 또는 하락에 대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자,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자 수가 뭐 신기록을 달성했다라는 내용도 들리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을 점차 많이 해감에 따라서 우리가 6월에 집단 면역 형성될 거다라고 예측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6월 15일자로 경제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보면 이제 그 블루프린트를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잘 되면 6월 15일 날 캘리포니아가 뭐 소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시기에서 아직 멀었지만 이제 꿈과 희망을 주지사가 주는 거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먼저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고위험군의 백신의 접종서가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속도도 많이 빨라졌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망자 수나 입원 환자 수가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직까지 뭐 계속 더 놀러 다니니까 더 그 확진도 걸리지만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상당히 더 그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간 우리를 보면 약간 해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런 것이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에서는 백신 접종이 증가하고 의외의 이제 부양책 같은 거 나오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예서 2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런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펀드 스트레스 탑리더 뭐 흔히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이제 뭐 4,30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분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4월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4월의 주가가 지금 4,20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보다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개인 투자가도 지금 작년 올해까지 하면서
그 세이빙을 엄청나게 그 저축을 엄청나게 쌓아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기관 투자자들도 새롭게 돈을 확보한 것도 있고 주식 파는 거를 통해서 한 2천억 달러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돈을 많이 확보하는 펀드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면 이제 머리 아픈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밀려서라도 주식을 사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그러면서 이번에 기존에 그냥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기존의 기술주 중심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는, 이거 타격받는 게 앞서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기 민감주의 중심에 투자를 여전히 늘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여전히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전문가는 시장을 그저 긍정적으로 네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분석들을 살펴봤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1분기 어닝 실적을 확인할 때가 됐나 싶은데 네. 시간이 참 빠르죠. 미리 체크해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 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근데 통상 이제 어닝 시즌이라고 하면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달리 매 분기가 다 다릅니다. 그 회사들이 거의 물론 12월이 제일 많지만 1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결산이요. 2월도 있고 3월도 있고 12달이 없는 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3, 6, 9, 12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 6, 9, 12에 끝난 다음 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4월, 7월 이렇게 나가는 거죠. 4월, 7월, 11월, 1월인데요. 거기 보면 통상 두째 주 정도 내지 셋째 주, 제가 달력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금융주부터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통상 그때부터 한 7주 정도를 미국에서 흔히 소위 어닝 시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4월 14일입니다. 다음 주 미국 시간 수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날이 되겠는데요. 그때부터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블랙락을 포함해서 실적 시즌이 이제 공식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은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3.8%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4분기에는 결국 마이너스로 생각했었는데 플러스 3.8이 나왔답니다. 흥미로운 걸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난 1분기 동안 지금 3개월 동안에 1분기 이익 전망이요. 그러니까 1분기 이익 전망이 최근 3개월 동안 무려 6%가 증가했는데요. 늘어나게 발표했는데 최근 3개월 동안에 직전 해당 분기가 마지막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6% 올라간 건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눈높이가 지금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나 이익 전망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유례 없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는 23.8이 아니라 최소한 27에서 28, 그리고 많게는 30%가 넘는 이익 증가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일부지만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위원님, 네네. 이렇게 기대감이 높으면 우리가 그만큼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실망하잖아요. 왜 물론이죠. 100점 맞을 것 같았는데 네네. 98점 맞으면 엄청 실망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네. 이렇게 너무 기대치만 높아지는 건 아닌가 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이제 소위 기업 문화 그리고 증권가의 문화가 많이 약간 다르다기보다는 제 경험으로는 엄청 많이 다르거든요. 한국은 한국 기업은 스스로부터 약간의 장밋빛 전망을 많이 합니다. 그럼 삼성이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새로운 무슨 제너시스다, 아이오닉 5다 이런 거 나면 안 좋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엄청 팔릴 것 같이 얘기하고요. 네. 삼성도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 나면 S21, 22 하면서 엄청나게 잘 팔릴 거라고 얘기하면 또 애널리스트도 장밋빛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 번 얘기하면 의견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쇼크 나올 때가 대부분인데요. 많은데요. 미국은 기업 스스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발표하고 네. 애널리스트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 높아져 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미국 기업의 문화이자 미국의 월가의 기본적인 문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약간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닝 쇼크가 나온다 그러면 여지없이 주가는 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건 팩트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이번에는 에너지로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보다는 파이낸셜, 금융이라든가 소재,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에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S&P 500 기업의 이익 조정 비율이 단순하게 보면 67대 33으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눈높이가 낮아지는 것보다 눈높이가 올라가는 쪽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1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분들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고점 대비 3%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손만 뻗으면 최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모르죠. 이건 냉정하게 다음 주 실적인데 특히 은행주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 대비 내가 피해 금액이 이제 적어도 피해를 엄청 본 것 같은데 번 거는 조금 벌면 정말 조금 번 것 같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면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 5종목을 갖고 가셔도 되고 뭐 10종목, 20종도 갖고 있는데 성격이거든요.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중에 하나 많이 떨어진 것만 자꾸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약간 초보나 주린이의 입장이고요.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계좌 금액 전체 평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게 진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저희는 목요일에 어닝 그 실적들을 발표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내용들 함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